도마뱀의 재생 능력이 생길까요? 인간에게도 도마뱀의 재생 능력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김장환이라고 합니다. 책임연구원으로 있고요. 유전자 세포치료 전략연구단과 줄기세포 융합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발견한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재생의학에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생이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일 겁니다. 플라나리아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움파루파라고 하는 동물들, 도마뱀 이런 것들이 재생이 굉장히 잘 되는 동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이 재생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려진 팔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인간은 이렇게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팔이 잘라진다고 해서 팔이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물의 도마뱀에서 다리가 잘려지게 되면 이 잘려진 부위에서 새로운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 세포를 저희가 아체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체세포가 이렇게 팔을 새롭게 자라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체세포가 동물들이 쭉 진화되어 있는 과정을 보시면 포유류 전 단계까지는 이 아체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포유류 정도로 넘어오게 되면,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정도 넘어오게 되면 아체세포가 없거나 있지만 기능이 좀 굉장히 미미하거나 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체세포가 있다면 이 도마뱀처럼 재생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포유류에는 아체세포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저희 생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질문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손상된 장기나 세포를 치료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시킨 그런 학문 분야가 재생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의학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 저희가 세포를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생의학을 이란 말씀을 좀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그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그 용어가 줄기세포일 겁니다. 재생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가 왜 줄기세포냐라는 그런 질문을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에서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엄마와 아빠가 수정란을 만들게 되면 이 수정란으로부터 발생이 되어서 쭉 이렇게 자라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이 나무의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세포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줄기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줄기세포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세포와 그러면 사람의 구성은 어떤 관계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레고랜드라고 하는 그런 공원인데요. 거기에 가보시면 레고 블럭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모습은 실제로 제 아들인데요. 사람은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레고 블럭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수정란이 있고 이 수정란으로부터 저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생 과정에서 배반포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배반포 안에 있는 내부세포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덩어리를 사람들이 끄집어내어서 시험관에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그런 세포가 되는데 이 세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배아줄기세포입니다. 그 배아줄기세포가 이 나무의 그런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세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재생의학적 치료를 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배아줄기세포를 이렇게 얻어내고 이 세포를 분화를 시킵니다.
분할을 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세포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세포를 저희가 사람 몸에다가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손상된 장기나 조직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아줄기 세포를 저희가 이식을 할 경우에 자기한테 이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이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다른 나무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이식이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세포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나무한테 이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장기 이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의 장기를 저한테 이식을 바로 할 수 없게 되죠. 이식 거부 반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장기도 세포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재생의학 과정에서도 이식 거부 반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식 거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아주 좋은 방법을 사람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혈액세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몸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세포를 하나를 얻어서 이 세포를 배아줄기 세포와 같은 세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저희가 리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 기술을 발명을 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포를 저희가 유도만능 줄기세포, 영어로는 iPS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얻어서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iPSC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세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제 몸에 맞는 이식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로그래밍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의 세포를 배아줄기 세포와 같은 세포 상태로 만드는 건데요. 리프로그래밍 과정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 혈액세포 같은 세포를 얻어서 심근세포 같은 걸로 직접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직접 교차 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iPS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모두 다 저희가 리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리프로그래밍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를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리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직접 교차 분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교차 분화는 사람의 이제 몸에서 피부 세포 같은 세포를 얻어서 직접 신경 세포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기술에서는 iPS라는 그 중간 단계 iPS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는 iPS를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직접 교차 분할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즉 리프로그램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래밍 기전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2022년도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분석 기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iPS를 리프로그래밍 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직접 교차 분할을 하는 과정하고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단계를 세포 하나하나들을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는 세포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 굵은 선을 따라가 보면 iPS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작세포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방향을 통해서 신경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아주 작은 점들이 있는데요. 이 점들이 하나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는 iPS 리프로그래밍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신경줄기세포로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꺾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이 스텝, 이 과정은 둘 다 동일하게 거쳐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에 과연 어떤 세포가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했고 이거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세포들을 저희가 염색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유전자들을 발현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크게 2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세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세포들이 2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와 세포들이 서로 접합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특이한 단백질이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이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이런 중간 단백질 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저희가 세포를 염색해서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기능이 무엇일까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찾아낸 유전자 혹은 단백질의 이름이 데스모플라킨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DSP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DS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마우스 생쥐의 세포에서 생쥐의 리프로그래밍 되는 과정에서 이 유전자를 억제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희가 아까 관찰을 했던 중간 단계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물고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도 굉장히 재생이 잘 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고기 지느러미를 자르게 되면 재생이 되어서 지느러미가 다시 재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아체가 관여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물고기가 재생되는 과정 동안에 DSP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를 시켜봤더니만 물고기 지느러미 재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 아체 세포도 마찬가지로 재생이 형성이 잘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체 세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전자가 DSP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고기에서는 아체 세포가 이렇게 잘 되는 걸 알고 있었었는데 이 동일한 유전자가 생쥐에서도 중간 단계 세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중간 단계 세포와 아체 세포가 혹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일 세포 단계로 쭉 분석을 해서 이 결과들을 저희가 기존의 물고기의 재생 과정에서 분석한 그런 결과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찾아낸 이 중간 단계 세포가 물고기의 아체 세포하고 가장 유사한 세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체 세포를 저희가 마우스 생쥐에서 찾아낸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체 세포라는 것이 포유류 이하의 동물에서는 그래도 형성이 되어서 재생할 때 관여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포유류에서는 이 아체세포가 형성이 잘 안 되거나 내지는 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왜 포유류에 아체세포가 없을까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리프로그래밍 기전을 분석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 아체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유도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포유류에서도 아체세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아체세포를 인위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아체세포가 왜 포유류에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포유류에서 아체세포를 유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포유류에서 만들어진 아체세포를 저희가 인공 아체세포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제 ABC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이 세포를 저희가 재생의학적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체세포가 포유류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저희가 아체세포를 포유류에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잘 하게 되면 인간에서도 인간의 재생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런 재생의학적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연구를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인공아체세포사업단이라고 하는 연구 집단이 만들어졌고요. 저도 여기에 한 파트를 참여를 하는 연구원으로 참여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 아체세포를 잘 연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지금 동물에서 재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도 손가락이나 내지는 발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잘렸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갖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